안녕들 하세요. 예.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지방세법을 배우게 되겠죠? 중간에 조세 우선권이다. 이런 것들은 몇 월 달 과정이라고 그랬죠? 3월 달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을 안 했고요. 먼저 오늘 강의를 나가기 전에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하도 오래전이라서 뭔가 착각할 수 있는 단원이 하나 있어서 그것만 간단하게 정확하게 찍고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이런 걸 배웠습니다. 혼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독립세. 여기에 쫓아다니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부가세라고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데 독립세다 그러면 혼자서 나타나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본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쫓아다니는 세금을 뭐라고 얘기하죠? 추가세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표정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혼자 나타날 수 있는 게 독립세, 본세 개념이 되고, 쫓아다니는 세금을 뭐라고 그런다? 부가세 개념이 되겠죠. 그럼 독립세에 해당하는 걸 몇 개를 배웠느냐? 일단 5개를 배웠습니다. 사올 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취득세. 등기할 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등록면허세가 되죠. 그 다음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재산세. 그 다음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면은 뭘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5개 배웠죠. 그럼 여기에 쫓아다니는 세금은 부가세. 요거 다 3개를 배웠죠. 기억나나요? 자, 취득세 쫓아다니는 거, 좋은 일에 쓰는 거 뭐가 있죠? 농어촌 특별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지방교육세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뭘 배웠어요?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요게 이제 나올 때가 돼서 강조를 하려고 복습 한번 합니다. 지방소득세다 그러면 요거죠.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소득세에는 뭐가 쫓아다닌다 그랬죠? 지방소득세. 콕 찍어 몇 프로죠? 10%. 연결은 맞습니다. 연결은 맞는데 문제에서 독립세, 부가세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쫓아다니는 건 맞지만 지방소득세는 독립세 개념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쫓아는 다녀요. 그렇지만은 얘도 독립세 개념이 되고 얘도 독립세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강조하려고.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찜찜해서. 해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에 쫓아다니기는 하지만 성격을 물어보면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가 된다. 이렇게 수정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나올 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다음 중 부가세 연결이 잘못된 것은, 부가세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하고 요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가세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연결이 잘못된 것은 하면 무조건 지방소득세를 보면 되죠. 지방소득세는 쫓아다니는 세금은 맞습니다만은 성격을 물어보면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가 된다. 요거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서 2주 내내 내가 마음 조였어요.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해서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 10%가 쫓아다니지만 성격을 물어볼 때는 어디에 해당한다? 독립세에 해당한다. 그럼 문제에서 부가세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지방소득세를 집으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다. 끝. 요렇게만 강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요 1월 7일 날 세법 개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가 됐죠. 관심이 없으셔요?
그래서 오늘 이따 끝날 때쯤 되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끝나는 시간에 한 2가지 정도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해주지 말아요? 당장 여러분하고 관계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과세 개념에 대한 개정 세법이 나오면요, 세법은 던져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요게 12월 말에 개정이 됐고요. 통과가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이 중에서 시행령이 나왔는데 시행령 개정안이라는 건 뭐냐? 먼저 던져놓고 국민들의 저항이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저항이 이번에 굉장히 셌습니다. 세금이 중과세가 막 폭폭 터지니까, 세금 폭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항이 막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슬그머니 작전상 후퇴를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이 되는 거죠. 요건 뭐냐면 완화책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너무 세금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주자. 왜 완화를 했을까요? 왜 작전상 후퇴했을까요? 선거가 있다고 나는 얘기는 못해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완화책이 이번에 나온 게 시행령 개정안. 그러니까 세법 개정된 것 요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완화 정책이 나온 게 시행령 개정안이 되겠죠. 요건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따 마지막 시간에 해드릴까 합니다. 괜찮겠어요? 그거 보면 여러분은 뭐 특히 해당은 없죠. 다만 세법이 개정되면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미리 맛보기부터 할까요? 아니,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107쪽 나와 있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107쪽에 보면은 지방세를 이제부터 배웁니다. 지방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죠? 취득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에 대한 걸 배웁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뭐냐는 다 알겠죠?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첫째, 뭐가 있느냐? 성격에 대한 것, 특징에 대한 것을 먼저 하는데 요건 용어에 대한 것만 간단히 1월 달에 합니다. 이건 뭐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되시니까 3월 달에는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1월 달 걸로 할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08쪽을 한번 보십시오. 108쪽에 보면 용어 정리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08쪽 맨 위에 보면은 그림 박스가 나와 있죠. 그렇죠? 박스가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성격이다 그러면 뭐에 해당한다? 지방세에 해당한다. 박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럼 지방세면서 어디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되느냐? 3가지를 배우죠. 예를 들어서 광주 광역시 서구다 그러면은 취득세는 어디에서 부과징수한다고 그랬죠? 제일 높은 곳 광역시에서 걷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서는 뭘 걷습니까? 재산세를 걷는 거죠. 항상 제일 높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득세를 가져가고 두 번째 높은 데에는 뭘 가져간다? 재산세를 가져가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다 그러면 광역시에서 걷으니까 광역시세라고 얘기하고,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걷는다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에서 걷죠? 서울특별시. 그래서 특별시세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어디에서 걷죠? 경기도에서 걷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도세라 얘기하죠. 해서 우리가 취득세는 지방세면서 뭐에 속하느냐?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취득세는 반드시 자진해서 뭘 해야 되죠? 신고납부를 해야 됩니다.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취득세는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라고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해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까?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해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가 된다는 것.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요겁니다. 그럼 나머지 박스에 나온 것 보면은 볼까요? 자, 박스에 보면은 납세 의무자부터 볼까요? 납세 의무자, 어떤 사람이 취득세를 낼 의무가 있느냐 밑줄, 사실상 취득자.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사실상 취득자. 박스에. 그 다음에 원칙은 보세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으면 어떡할까요? 정부에서 너 왜 취득하고 취득세 안 내느냐 하고 가산세를 물려서 고지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 납부하고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은 정부에서 벌칙과 같이 고지서 보내죠. 고지서 보내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징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상합니다. 내가 취득을 했는데 정부가 어떻게 알아요? 신고 안 하면 모를 텐데 이런 생각 들겠죠? 누가 신고하죠? 그렇죠. 양도한 사람이 신고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팔았어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요 사람을 매도인, 요 사람을 매수인. 그럼 요 사람은 팔았으니까 뭘 신고해야 되죠?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얘가 취득했다는 건 들통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야, 너 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해? 팔은 사람은 신고했는데 그래서 고지서가 나온다는 것. 보통 징수. 그러니까 항상 요거예요. 자진신고 납부하는 게 1번 원칙이고 신고 안 하면 정부에서 강제로 뭘 보낸다? 고지서 보낸다. 요걸 무슨 징수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라 하더라. 항상 요거죠. 신고해야 돼. 안 하면 고지서 날라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면은 지방세면서 어디에서 부가징수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한다. 그 다음 가운데 동그라미 1번부터 나와 있죠? 요건 오늘 한 번만 설명하고 3월 달에는 깊숙이 안 들어갑니다. 용어만 보세요. 1번 밑줄 보통세. 보통세라는 건 목적이 없다는 얘기죠.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 직접세는 나중에 할 거고요. 밑줄 독립세. 박스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행위세. 행위라는 건 뭡니까? 취득 행위에 대해서 부과된다 그래서 그냥 행위세 이러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 사고 파는 걸 유통과세라고 그러죠. 취득세는 뭐에 속한다? 유통세. 2번에 나오죠. 그 다음 3번의 밑줄 응능세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만약에 여기 사장님이 아파트를 갖다가 10억짜리를 사셨어요. 그럼 동네에다 자랑을 하죠. 그럼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죠? 한턱 쏴라? 대화가 그게 아닌데 이분이 얘기하면 이거 대단하네, 능력 좋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능력 좋다고. 그 능력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응능과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이 뭐 아파트를 샀다, 상가 건물을 샀다, 땅을 샀다 그러면 주변에 자랑을 하죠. 자랑을 하면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 김 사장 능력 좋은데? 능력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응능과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모든 조세는 사실주의 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요건 좀 이따도 하겠습니다마는 공부상의 취득자와 사실상의 취득자가 다르면은 뭘 적용을 해야 되죠? 사실상의 취득자가 되죠. 요즘 많이 얘기하는 뭐죠? 차명이죠. 차명. 내가 집을 사는데 뭐가 찜찜치 않은 돈이에요. 그러면 그걸 숨기기 위해서 뭐 여동생 이름으로 해서 사든가 남동생 이름으로 사두죠. 이럴 때 공부상의 소유자는 동생이 되지만 사실상의 취득자는 누가 된다? 내가 된다. 그럼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되죠? 내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찾아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란 얘기죠.
그럴 때 사실상의 취득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에는 누가 부담을 해야 되죠? 공부상해가 취득자가 되는 거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람 자체는 관계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취득했느냐, 어떤 물건을 취득했느냐, 그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물세라고 얘기하죠. 자, 주택을 취득했다.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죠. 물건 자체에 대해서. 용어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식을 하나 배웠는데 공식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나오는 게 취득세죠. 얼마짜리 샀냐? 1억, 2억, 3억, 4억. 종가세 개념이 되죠. 그럼 가액이 나오면은 종가세가 되고요. 요게 나오면 세율은 퍼센트가 나오죠. 퍼센트가 나오니까 뭐라고 그러죠? 정률세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게 종가세면서 뭐가 된다? 정률세. 마지막으로 차등비례세라는 건 뭐냐?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가 없이 일정한 세율. 예를 들어서 땅을 샀는데 100억짜리다. 100억짜리다 하더라도 1000분의 얼마. 1억짜리라 하더라도 1000분의 얼마.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항상 세율이 일정하다. 이런 세율의 명칭을 뭐라고 그러죠? 차등 비례 세율이 되겠죠. 취득세율 항상 일정합니다. 그건 이따가 배우죠.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크니까. 자, 해서 박스에 나와 있는 용어 자체만 한번 간단히 들으시면 됩니다. 물론 등록면허세 할 때도 한 번 더 설명하고 재산세 할 때도 한번 설명할 겁니다. 요건 시험하고는 큰 비중이 없어요. 다만 처음이니까 용어 자체를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박스 그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특징이 끝났으면 취득세에선 뭐가 중요한 거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순서대로 해볼게요. 성격에 관한 것은 그다지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요건 맨 뒤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성격은 큰 의미 없어요, 시험에. 요건 맨 뒤에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따로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울 거고, 두 번째 뭘 배우느냐? 과세 대상이 뭐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우리 많이 했죠? 납세 의무자가 뭐냐? 네 번째 우리가 뭐가 있어요? 과세 표준이 얼마냐? 다섯 번째 세율이 몇 프로냐? 그 다음 여섯 번째 취득의 유형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그 다음 일곱 번째 비과세에는 어떤 게 있느냐? 마지막 징수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요게 포인트죠. 그래서 처음에 특징 성격이라는 건 요것만 알아두면 편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취득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는데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신고 납부한다? 60일. 신고 납부를 60일 이내 안 하면 벌칙, 가산세가 물려서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온다는 것만 알아두면 끝. 그 다음에 나머지 것 중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많이 강조했죠?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과세 표준이 얼마냐? 세율이 몇 프로냐? 과세 대상도 중요한데 얘는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마지막 비과세와 징수. 다 중요한 거네요. 그죠? 다 중요한 것.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가 나오니까 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과세 대상은 108쪽에 2절 과세 대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따져보면 쉬워요.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첫째, 부동산이냐? 부동산. 부동산이다 그러면 뭐와 뭐뿐이 없어요? 토지와 건축물이다. 뭐 건축물 안에는 주거용 건축물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부동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토지와 건축물을 사면은 뭘 내야 된다? 취득세 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뭐가 되느냐? 이건 부동산이 아니죠. 글자 그대로 동산 개념이 되는 거죠. 동산이라기는 조금 또 애매모호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부동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고정이 된 거죠. 얘는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안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준부동산이다. 대표적인 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그 다음 기계장비, 그 다음 선박, 그 다음 뭐가 있죠? 항공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요건 움직이는 거. 근데 안 움직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임목이라는 게 있죠. 한번 해보죠. 임목. 임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자가 요거예요. 서 있는 나무. 따라서 자른 나무는 벌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취득세 안 냅니다. 서 있는 나무. 요것도 한 그루 한 그루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집단으로 해서 취득세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 내고,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여기에다가 임목이 추가가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얘들은 잘 안 나와요. 권리에 관한 것. 권리는 뭐냐? 내가 석탄을 캘 수 있는 권리, 광업권. 내가 가두리 양식을 하거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 뭐가 있죠? 어권. 요거 두 개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권리다 그러면 광어 먹을 때 내는 것만 취득세 내요. 오늘부터 회는 광어만 드시는 거예요. 광어 드시는데 공짜로 먹어요? 아니죠. 돈 내죠. 그게 바로 취득세입니다. 따라서 권리는 광어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와요? 부동산 임차권이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온다. 쓸데없이. 권리는 딱 두 개뿐이 없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뿐이 없다? 광어권, 어권. 광어뿐이 권리는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때는 광어 권리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광어권, 어권 배우니까 나머지 권리도 취득세 내야 되겠다, 착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권리는 무조건 광어뿐이 없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과거에 또 뭐가 나왔냐? 옛날에 나온 것 따진다면 특허권 이런 거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무조건 뭐뿐이 없다? 광어뿐이 없다.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회원권. 회원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원들이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리 중에서 얘는 회원권자가 꼭 들어갑니다. 어떤 게 있겠죠? 골프 회원권이 있고,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있고, 승마 회원권이 있고. 그러니까 회원권이라고 꼭 나오는 것들은 요것들은 취득세 냅니다. 그러나 그냥 권리는 뭐뿐이 없다? 광어권, 어권 뿐이 없다. 끝. 요러면 과세 대상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과세 대상에서 알아둘 것, 부동산이 있고, 준부동산 중에 임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권리는 두 개뿐이 없다. 광어. 그 다음 나머지 회원권은 회원권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시험에 나오면 뭐 위주로 나옵니까? 권리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면 되겠죠. 간단히 끝났습니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108쪽에 1번 부동산 중에선 딱 두 가지, 1번 동그라미 토지, 2번 동그라미 건축물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차량, 기계장비, 그 다음 항공기, 선박, 이렇게 알아두시면 일단 과세 대상은 정리가 됩니다. 한번 해보자.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요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요게 중요한 비중이 있는 것들인데 교재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교재 위주로 순서를 해드릴게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원시 취득이라고 나와 있죠. 원시 취득이라고 나온 것은
좀 뒤에 체크하고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디서 배우냐? 바로 여기에서 배울 거예요. 취득의 유형. 그래서 체크만 해두시면 된다. 그 다음 뒤에 6번에 임목이 나와 있고요. 7번 광어권 밑줄만 치시면 됩니다. 8번에 어권, 9번에 골프회원권, 10번에 승마회원권, 11번 콘도회원권, 12번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마지막 뭐가 있죠? 요트회원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다예요. 그리고 과세 대상은 특별히 많이 공부하지 말고 권리에 대해서만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권리에서 취득세를 낼 권리는 딱 2개뿐이 없다. 뭐 뿐이 없습니까? 광어권, 어권. 나머지 권자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정답이 된다는 것.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3절 취득의 정의와 범위라고 나와 있죠. 바로 그것이 뭐냐? 취득의 유형이에요. 취득의 유형을 먼저 한번 간단히 설명을 여기다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취득의 유형이다 그랬으면은 요거죠. 취득의 유형이다 그랬으면은 첫째 뭐가 있어요? 첫째, 사실상의 취득이 있습니다. 사실상의 취득인데, 사실상의 취득, 요건 2가지가 있습니다.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건 내 이전의 소유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최초의 소유자가 되겠죠. 자, 등기법에서 많이 배웠죠? 요건 무슨 등기? 보존. 공부 되게 많이 하시나 봐요. 요거는 이전 등기. 그렇죠. 잘하시네요. 자, 원시 취득이다 그러면 없던 게 생겼다 그랬으니까 어떤 것들이 되는 거죠? 뭐 내가 건축물을 어떻게 했다? 신축을 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걸 했습니까? 허물고 다시 지었다. 뭐가 있죠? 재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물을 막아서 거기에서 땅을 만들었다. 뭐가 있죠? 매립이 있고, 그 다음 간척, 바닷물을 막았다. 이런 것들은 나 이전의 소유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생산업일 때, 제조업일 때 내가 어떻게 됩니까? 제조, 만들었을 때. 만들었을 때를 원시 취득이라고 그러죠. 이럴 때 제조는 뭐가 포인트냐? 바로 요거죠. 우리가 건물을 하나 새로 졌어요. 나대지에다가 신축이죠. 내가 취득세 내야 돼요.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 좀 더 넓게 4층짜리가 있었는데 철거하고 6층짜리를 줬습니다. 그런 거 뭐가 돼요? 재축.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취득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립, 간척 다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근데 제조, 내가 생산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특히 선박은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는 선박.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에는 해당하지만은 원시 취득에는 취득세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좀 전에 체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 제조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낼 필요 없고 어떨 때만 승계 취득일 때만 과세가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의 유형에서 원시 취득이 뭐다?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당연히 뭡니까? 매매, 사고 파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새집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유상승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유상승계는 당연히 취득세 내지만은 요 제조 생산에 관한 것들은 원시 취득에는 취득세 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낸다. 어떨 때만? 유상승계. 내가 사왔을 때만 취득세 낸다는 얘기죠. 뭐 요거는 자동차를 하나 따져본다면 자동차 만드는 현대는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누가 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내죠? 그렇죠. 소비자들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해서 첫 번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요거죠.
자동차,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등은 생산하는 공장에는 취득세 의무가 있다 없다? 그럼 누가 취득세 내야 된다? 그렇죠. 소비자가 내야 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요 두 개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제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간주 취득에 관한 거죠. 이거죠, 이거. 취득의 유형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간주 취득입니다. 한번 해보죠. 간주 취득. 간주라는 말하고 의제라는 말하고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취득한 건 아니에요. 취득한 건 아니지만은 취득으로 어떻게 된다? 간주가 되는 것들이죠.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가 되는 것. 그럼 요거는 공통점이 뭐냐? 가액이 증가가 됐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왔었는데 옛날에 취득세 냈는데 이번에 또 가격이 늘어났어요. 가격이 늘어난 것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가 돼서 취득세를 또 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액 증가라는 말이 간주 취득의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세금이 무서운 거죠. 옛날에 사올 때 취득세 냈는데 이번에 가액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가액이 늘어난 것만큼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시험에 나오면 간주 취득 위주로 나옵니다. 요거 승계 취득하고. 자, 어떤 게 있는가 하나씩 보죠. 자, 거기에서 보면 115종 맨 위에 나왔습니다. 일단 사실상의 취득에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고 그랬죠. 요건 기본 알아두셔야죠. 원시 취득은 토지면 밑줄, 공유수면 매립, 간척. 건축물이다 그러면 건축인데 신축 등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신축하고 뭐 알아두면 되죠? 재축을 알아두면 되겠죠. 그 다음 차량, 기계, 항공기는 자 똑같아요. 선박이나 차량, 기계, 항공기는 다 만든다는 뜻인데 만든다는 용어를 좀 차이 둔다는 얘기죠. 자동차는 조립한다는 표현을 하고요. 기계 장비 같은 거는 제조한다는 말을 쓰고요. 항공기는 뭐라고 그러죠? 조립한다는 말을 쓰죠. 그 다음 배는 뭐라고 그래요? 건조라는 용어를 쓴다.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내가 생산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광어권, 어권은 밑줄 출원. 출원은 뭐냐 하면은 원래는 거기에 양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최초로 거기에서 양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특허, 권리를 받는 걸 뭐라고 그러죠? 출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도 어권이 없었는데 내가 최초다. 그럼 원시 취득이 되는 거고 이미 딴 사람이 거기에서 가두리 양식장 운영하고 있더라. 그 어권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뭐가 되는 거죠? 유상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어권, 어권은 내가 출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만 원시 취득이고 남이 하고 있던 걸 돈 주고 사오면 뭐가 되죠? 승계 취득이 된다. 그 개념만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가슴이 뛰는 거 민법상의 시효 취득이죠. 민법에서 비웠죠. 이건 공짜로 생기는 건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주인 없어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내가 농약 치고 세금 내고 다 했어요. 몇 년간 점유하면은 시효 취득이죠. 그렇죠. 오, 대단하시네. 민법에서 부동산은 20년을 잡죠. 세법에서는 20년 질문 안 나옵니다. 그냥 시효 취득도 그 전에 소유자가 있지만 없어졌다. 내가 최초로 소유자가 됐다. 무슨 취득이 된다? 원시 취득이 된다. 그건 뜻만 하시고요.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네 가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어떨 때만 승계 취득만.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승계 취득은 돈 주고 사오면 유상승계. 그 다음에 좋은 말이죠. 이따가 세율도 외워야 됩니다. 공짜로 받는 거. 공짜로 받는 게 뭐가 있죠? 상속과 증여에 대한 것. 요거 많이 받으면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주취득이 나왔는데 간주취득은 다른 말로 의죄취득이라는데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가액이 증가. 가액이 증가되면 무조건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이죠. 자, 거기에 박스에 보면은 밑줄 개수, 건축물 개수죠. 개수라는 것은 뭐예요? 개수라는 거 다 아시겠지만은 개수라는 건 건축법상에 뭐가 되죠? 대수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그러면 딸린 시설물. 딸린 시설물도 개수에 들어가죠. 좀 이런가 이상한가요? 우리 그런 표현 쓰는데 해보죠. 딸린 시설물. 여기가 몇 층이에요? 3층인데 걸어 올라오기 힘드시죠? 내가 5천만 원 들여가지고서 계단이 스르르르 올라가는 거 설치했어요. 이게 바로 개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만큼 5천만 원 들어갔다. 가액이 건물이 좋아졌죠? 그것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딸린 시설물.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 그래서 목돈 들어갔다. 그래서 건물이 좋아졌다. 좋아진 만큼 가액이 증가됐다. 가액이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이게 개수 개념이죠. 따라서 개수다 그러면 건축법상의 대수선과 딸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 이건 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토지를 지목 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가액이 올라가겠죠. 올라간 것만큼 취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차량, 기계, 선박의 종류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됐다. 그럼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제일 어려운 말이죠. 밑줄, 비상장법인. 밑줄, 과점주주. 요건 원래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시험에는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하는 거 보고서 굉장히 힘이 넘친다 그러면 이따가 강의를 해드리고요. 기절할 우려가 없으니까. 뭔가 심신이 미약하다 그러면 요거는 체크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요것은 2번은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2번은 해드릴까 합니다. 1월 달에도 하고 3월 달에도 하고. 이따 컨디션 좋아야 되는데 그죠? 저번에 그리고 저기 눈 많이 와서 난리 났죠 여기. 그죠? 그때 밤에 내가 강의 끝나고 가는데 눈보라가 몰아치더라고. 역에 가는데. 그래서 야, 참 멋있다 했는데 멋있기는 그 다음부터 뭐 난리 났다면서요. 눈 많이 오고. 여기 괜찮았어요? 여기 괜찮아요? 예? 그랬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그래서 그 범위라는 것이 바로 취득의 유형을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얘기죠.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취득으로 간주하는 게 있어요. 사실상의 취득은 내가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원시 취득. 남의 걸 가져오면 뭐가 되죠? 승계 취득. 요 단원에서는 뭐만 신경 쓰면 되죠? 네 가지를 원시 취득하면 취득으로 보지만 취득세 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떨 때만 유상 승계만, 승계 취득이죠. 유상 승계만 우리가 취득으로 간주가 된다. 또는 무상도 뭐 해당이 되겠죠.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고 뭘 내야 돼요? 취득세도 내니까 승계 취득만, 만이라는 거 강조하고요. 시험에는 승계 취득만 알면 되고 그 다음 간주 취득은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아두셔야 되죠. 간주 취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그랬느냐?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는데요. 115쪽부터 박스에 나온 게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1번 사실상의 취득에서는 1번 밑줄 원시 취득. 원시 취득에는 동그라미 2번 과세 여부 밑에 니은번만 밑줄 강조하면 됩니다. 다만 뭐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어떨 때만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과세한다. 꼭 명심하면 되겠죠. 네 가지만 그래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 4가지는 승계취득만. 2번 승계취득이다 그랬으면은 뭐 관계가 없습니다. 2번만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것만 밑줄 쳐보죠. 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동그라미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죠? 유상 승계, 매매, 돈 주고 사온 것도 취득세 내고, 무상 승계, 상속과 증여받았어도 몰래란 얘기죠. 그렇죠. 취득세 내란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좀비 속에 부동산 취득하고요. 4번 밑줄 부담부 증여하고 2가지 설명 들어갑니다. 요것들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이거죠. 자, 이거죠. 첫째,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 간의 거래다 그랬으면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항상 뭘로 보느냐? 증여로 봅니다. 항상 여기서 배우자나 직계좀비 속이다 그러면 가족을 얘기하죠. 가족끼리의 거래, 이걸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뭘로 봅니까?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매매로 봅니다. 이럴 땐 조건이 있겠죠. 반드시 대금 지급한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확인이 돼야 되죠. 확인. 그러니까 누구처럼 미성년자한테 팔았다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소득이 있는 큰아들이 있어요. 그랬고 그 대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럼 남남처럼 뭘로 본다? 매매로 볼 수가 있어요. 양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미리 돈으로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상속을 해주기에는 좀 애가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가 열심히 벌고 있으니까 벌기 전부터 너 요번에 몇 년 뒤에 결혼할 거야? 한 5년 걸릴 것 같대요. 그럼 5년 동안 그냥 견차를 조금씩 줘요. 예금 통장에 모아두라고. 들키지 않을 만한 액수의 금액을 한꺼번에 1억씩 주지 말고. 그리고 애 월급 탄 거랑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서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매매로 하면은 세금이 많이 절세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갖고도 조금 안 될 때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죠? 부담부 증여라는 거죠. 부담부 증여. 해서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시험 문제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보죠. 부담부 증여다 그랬으면은 대부분이 가족끼리 많이 발생합니다. 남남끼리는 이런 건 안 해줘요. 그냥 증여를 해주자니 증여세가 많고 제일 비쌉니다. 증여세. 그런 다음에 이걸 매매로 하자니 상대방이 돈이 가진 게 없고 가족이, 이럴 경우에 많이 쓰는 게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다 그랬으면은 원칙은 뭘로 보느냐? 원칙은 증여로 봐요. 원칙은 증여. 그런데 이 중에서 예외에 관한 것은 뭐가 있느냐? 채무분에 대해서는 뭘로 본다?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담부 증여는 요거예요. 증여 공짜로 줄게. 대신 부 조건부로 줄게. 무슨 조건부냐? 내 채무를 부담한다는 조건부로 공짜로 줄게. 가족끼리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요게 있습니다. 내가 상가 건물짜리가 있는데 이게 10억짜리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일남이에게 주고 싶은데 일남이가 자금 능력이 안 돼요. 자금 추적당하면 증여세 물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요 중에서 뭐 한 5억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누가? 갑이 대출 받는 거죠. 그럼 대출을 받고 얘한테 그러죠. 야, 일남아 10억짜리인데 너 줄게. 그러면 5억은 네가 은행빚 천천히 갚어. 그럼 5억에 대해서는 뭘로 봅니까? 매매로 보는 거죠.
그럼 증여는 얼마뿐이 안 돼요? 5억에 대해는 증여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이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상담 들어올 때가 매매가 좋아요, 그 다음에 상속이 좋아요, 또는 증여가 좋아요, 부담부 증여가 좋아요. 네 개 중에 뭐가 좋을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 세법은 정답이 없습니다.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어떤 세법 강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부동산 시세 이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릅니다. 기본은 얘가 제일 편하죠. 부담부 증여가. 그런 다음에 5억에 대해서 대출받은 걸 쓰지 말고 빚 갚을 때마다 슬슬 조금씩 떼어주면 되는 거니까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잘해야 돼요. 잘못해서 적발이 되면은 요것도 다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줘야 되죠. 현찰로 주고 이런 건 추적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와 많이 쓰이는 게 이 부담부 증여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원칙은 증여로 보지만 채무분에 대한 건 뭘로 본다? 매매로 본다.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같은 거예요. 부담부 증여는 길 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일로 와봐요 아저씨 일로 와봐요. 내가 10억짜리가 있는데 요거 5억 대출 받았어요. 요거 줄게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긴 그런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똑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다 그랬으면, 특히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의 거래다, 가족끼리 거래다 그랬으면 증빙자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3번 맨 위에 보면은 116쪽 3번,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1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우리끼리 표현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다고 가족이라고 쓸 필요는 없고, 아무리 누가 봐도 가족이죠. 그걸 또 가족이라고 쓰면 제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 간에 말이 기니까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가족이란 용어를 쓰자는 얘기죠. 시험엔 가족 안 나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하여튼 말 나오는 대로 다 쓰고 싶으셔서 그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동그라미 뭘로 봅니까? 원칙이 증여로 봅니다. 가족끼리는 증여로 봐요. 2번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상 취득,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어떤 경우냐? 자, 1번 공매. 공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금 출처가 확실하다는 얘기죠. 대금 지급이 뚜렷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니은 파산, 디귿 권리 이전, 행사 등에 따라서 서로 동그라미 교환. 교환했으면 대가를 지불한 게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공매 경매. 공매 경매 많이 쓰신 분이 좀 유명한 권력자분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많이 쓰시던 방법이에요. 세금이 체납이 됐어. 안 내가지고 압류를 당해. 미술품 같은 거 경매 공매 내놔요. 이 내놓은 걸 갖다가 누가 사요? 친척이 이렇게 사요. 그죠? 나중에 시득 돌려주고, 그 또 뺏기고, 또 경매 공매되고, 또 팔고, 안 걸리면 괜찮고, 그런 일이 있죠. 요건 이제 짜고 치는 걸 많이 합니다. 또 요즘 많이 나오는 이런 얘기하면 발언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떤 분이, 됐습니다. 이거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잘못 얘기했다 또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리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을 때, 박스에 내오죠.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될 때. 그렇죠?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이건 뭐냐 하면은 큰아들이 집이 하나 조그만 게 있었는데 이걸 처분하고 아버지의 아파트를 하나 샀다. 이건 증빙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사실이 증빙이 되면 다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가족끼리도 그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부동산 취득하면 원칙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증빙이 될 수 있으면 뭘로 본다? 매매로 본다. 그 다음에 4번 똑같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거기 나오죠. 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죠? 다만 또 나오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3번으로 본다. 3번으로 본다는 건 뭘로 본다는 얘기죠? 증여로 본다는 얘기죠. 3번으로 보면 증여로 보지만 또다시 3번의 동그라미 2번처럼 대금 지급 사실이 증빙이 되거나 소득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 뭘로 본다? 매매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와 얘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부 증여는 뭐냐? 내 채무를 부담하면 조건부로 공짜로 주는 거죠. 다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둘로 나눈다는 얘기죠. 채무에 대한 부분은 뭐가 되죠? 유상승계가 되는 거고 매매가 되는 거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뭘로 보는 거죠? 증여로 본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런다고 그랬죠? 부담부 증여는 그렇죠.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 건 없어요. 부담부 증여는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5번은 됐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사실상의 취득에 대해서 설명이 된 거고요. 괄호 2번에 간주 취득 이렇게 나와 있죠. 간주 취득. 간주 취득에 관한 것은 우리가 간단한 것부터 하고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기절할 수 있나 없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간주 취득이다 그랬으면 1번 동그라미 개수. 개수는 여기에 써드렸는데 어이구 없어졌네요. 개수는 두 가지죠.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과 그 다음 딸린 시설물. 그래서 참고하기에 개수 개념 및 범위가 나왔다 그럼 1번하고 3번만 보시면 되죠. 1번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 2번도 뭡니까? 두 번째 줄 끝에 괄호 안에 이에 딸린 시설. 3번 밑줄 건축물에 딸린 시설.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개수라고 한다.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걸 설치했다 그러면 개수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밑줄 지목 변경.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동그라미 치세요. 가액이 증가돼야 됩니다. 시험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변동이 없어도 취득으로 간주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지목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돼야지만 취득으로 본다는 것.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목 변경만 보시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밑줄 종류 변경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가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과점주주인데 과점주주는요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두 가지 배웠습니다. 과세대상이다 그랬을 때는 권리 중에서 뭐만 신경 쓰라고 그랬죠? 광어권, 어권, 광어만 신경 쓴다. 그죠? 권리가 요건데 다른 걸로 나온다고 그랬죠? 어떤 것들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특허권.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 특허권, 부동산 임차권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또 하나 해볼까요? 이건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 건데 뭐가 나오냐?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당첨권은 취득세 안 냅니다. 나중에 피 받고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냅니다. 그렇죠. 그래, 요런 것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 말 나온 김에 써드릴게. 아파트 당첨권 나올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겠죠. 얘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또 이거죠. 재건축조합. 재건축조합이 받는 게 뭐가 있죠? 조합원 입주권. 요것도 취득세 안 냅니다. 다만 요걸 미등기 전매했을 때 피를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낸다. 이런 것들 꼭 신경 쓰면 되는데 얘들은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요건 안 나왔었거든요. 나올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가 나오면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려우면은
광어권, 어권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해보자. 광어만, 취득세.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이다, 아파트 당첨권이다, 권리에는 해당이 되지만 취득세 낼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미리부터 공부합니다. 요건 많이 안 나, 거의 안 나왔으니까 나올 수가 있겠죠. 낼 게 없으니까 이제. 표정이 우쭐하고 이런 표정이 써놓고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우리 과점 주제 어려운 거 출발할까요? 예, 10분.